조용한 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생각을 쉬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주듯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역사 소리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역사 속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권력의 형태들이 존재했었죠. 혈통이나 제도적인 기반 없이 오직 한 사람의 마음, 바로 군주의 깊은 신뢰와 애정에서 싹튼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의 개인적인 총애 하나로 국가의 운명은 물론 한 개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뒤바뀌었던 그 시절. 과연 그 총애는 한 인물에게 내려진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현되어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특별한 권력의 민낯을 탐험해 보려 합니다. 왕의 총애는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법도나 관료 체계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힘이었죠.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직 군주의 마음 하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쌓아온 관직 경험과 명망 높은 가문의 배경도 없이 그저 왕의 엠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개 신하가 국가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모습을요. 왕의 어좌 바로 옆, 다른 대신들은 감히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공간에서 왕과 총신만이 공유하는 밀담 속에서 국가의 방향이 결정되곤 했던 것이죠. 왕의 사적인 공간, 예를 들어 친전이나 서재 같은 곳에서 밤늦도록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지위는 순식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총애를 받기 전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평범한 인물이 왕의 눈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극적인 변화를 주변의 모든 이들이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곧 왕의 뜻으로 해석되었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많은 관리와 백성들이 줄을 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왕의 총애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예측 불가능하지만 압도적인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권력의 탄생을 의미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왕의 총애가 언제나 부정적으로만 작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특별한 관계가 국가 운영의 놀라운 효율성과 속도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끝없는 논쟁으로 얼룩진 대신들의 회의 속에서 왕의 단호한 한마디와 그 총신이 보여주는 즉각적인 실행력은 마치 마법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몇 달이고 논의해야 할 사안을 왕의 깊은 신뢰를 받는 총신은 불과 며칠 만에 혹은 단 하루 만에 해결해내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왕의 밀명을 받은 총신은 일반적인 절차나 감시의 눈길을 피해 비밀리에 움직이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는 왕과 총신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목표의식이 공유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도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국사를 논하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왕과 총신의 모습은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선 동지적인 유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국가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들의 시너지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왕의 총애는 때로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이죠. 왕의 깊은 신뢰와 총애가 때로는 국가 운영에 놀라운 효율성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허나 그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 또한 짙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낸 또 다른 얼굴, 바로 시스템의 균열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 비용이 너무나도 커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였으니까요. 왕의 총애를 등에 업은 총신은 제도적인 절차나 오랜 관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댐처럼 그들의 한마디는 기존의 법과 질서를 뒤흔들었죠. 정당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야 할 국정 현안들이 왕의 개인적인 판단과 총신의 즉각적인 조치로 처리되면서 조정의 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관료 체계와 관례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은 인물의 영향력 앞에서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이는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전에 명시된 규정이나 신중한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 총신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다른 신하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국사를 고민하고 백성을 위해 애썼지만 결국 모든 것이 총신의 한마디에 좌우되는 현실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 테. 이는 자연스레 관료 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정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총신의 권력은 또한 수많은 부패와 파벌 싸움을 조장하는 온상이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곧 권력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총신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온갖 청탁과 뇌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총신의 집 주변에는 그에게 접근하려는 이들이 모여들었고, 각자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청탁과 선물이 오갔다는 기록과 전원들도 적지 않게 전해집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총신의 힘을 빌려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정은 점차 공정함이라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능력보다는 인맥, 실력보다는 총신과의 친분이 중요해지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죠. 총신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굳건히 자리 잡았고, 이들은 총신의 권력을 등에 업고 다른 이들을 배척하거나 압박했습니다. 왕의 총애라는 이름 아래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마저 특정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으니까요.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왕의 총애가 낳은 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당한 판결, 억울한 세금,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는 총신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쉽게 묵살되었죠. 총신을 비판하는 상소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 조정 내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의가 실종된 세상에서 백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왕의 총애는 분명 강력한 힘이었지만 그 힘은 제도와 관례의 고삐로 온전히 다스리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야생마가 달릴수록 국가라는 마차는 균형을 잃고 흔들렸으며 결국에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 위험천만한 길을 걷게 만들었던 것이죠. 한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시스템 전체를 병들게 하고 사회 곳곳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시대의 아픈 단면입니다. 이처럼 총애의 그림자는 국가의 기틀을 잠식하고 수많은 이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총애의 그림자는 국가의 기틀을 잠식하고 수많은 이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비단 백성이나 조정 대신들에게만 드리워진 것이 아니었죠. 총애의 빛을 가장 가까이서 받았던 그 인물, 그리고 그 빛을 허락했던 왕의 심장에도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권력의 무대 뒤편에 가려진 쓸쓸한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총애의 무게, 즉 왕의 특별한 신임을 짊어진 자가 겪어야 했던 고독과 결국 맞이하게 되는 몰락의 비극적 서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림자 또한 짙었을 테니까요. 왕의 총애는 분명 무소불위의 힘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그 힘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유리성과도 같았습니다. 총신은 제도적 기반이나 확고한 지지 세력 없이 오직 왕의 마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죠.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지냈을지언정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번뇌하는 총신의 뒷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고독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오늘 왕의 따뜻한 미소에 안도하다가도 내일 아침 차가운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을까봐 늘 노심초사해야 했으니까요. 총신에게는 왕의 표정 하나, 왕의 말 한마디가 곧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왕이 기뻐하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지만 왕의 얼굴에 그림자라도 드리워지면 금세 자신의 안위부터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그들은 마치 왕의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와도 같았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단 한 번의 거친 물결에도 배 전체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였을 겁니다. 이처럼 외줄타기 같은 삶 속에서 총신은 끊임없이 왕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뢰에 기반한 권력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이죠. 역사는 왕의 총애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수많은 사례로 보여줍니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총신의 권세도 왕의 마음이 변하거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냉대 혹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은 총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어제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쓸쓸히 유배길에 오르거나 심지어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종종 드라마틱하고 처참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사가 앞에 줄지어 섰던 청탁자들은 등을 돌리고 뇌물 꾸러미를 바치던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총신의 한마디에 뒤집혔던 결정들은 다시 원상복구되거나 재조사되었고 좌절했던 관료들은 비로소 숨통을 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총신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그들을 변호하려 들지 않았죠. 권력을 짊어졌던 자의 고독은 몰락의 순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총신을 떠나보낸 왕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빈자리는 또 다른 고독으로 채워졌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총신이 사라진 후 다시금 깊은 고독에 잠기는 왕의 모습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인물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을 테니까요. 결국 왕의 총애는 개인에게는 더없이 달콤한 유혹이자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신뢰 자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총애의 권력이 남긴 파국적인 결과와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총신.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깊은 번뇌에 빠져 있던 총신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들은 왕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자신의 운명을 가늠해야 했습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매일을 버텨냈던 것이죠. 왕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순간 그들의 모든 권세와 명예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총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권세는 종종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왕의 차가운 시선이 돌아선 어느 날 총신은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유배길에 오르거나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한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국사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권력의 허무함을 여실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의 끝은 왜 이토록 처참했을까요?
이는 왕의 총애가 제도적 기반 없이 오직 개인적인 신뢰에만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총신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왕의 총애는 분명 강력한 힘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칼날은 때로는 왕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쳐내는 데 쓰였지만 돌고 돌아 결국 총신 자신의 목줄을 옥죄고 나아가 국가의 근간마저 흔드는 역린이 되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신뢰가 국가의 시스템과 법치를 압도할 때 결국 그 결말은 파국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왕의 총애는 한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 수도 반대로 가장 비극적인 몰락으로 이끌 수도 있었던 양날의 검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총신이 사라진 뒤 왕은 과연 평안했을까요? 믿었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는 또 다른 공허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어쩌면 왕은 총신이 있을 때보다 더 깊은 고독에 잠겼을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던 존재가 사라진 후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국사를 함께 논할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테니 결국 왕의 총애는 한 개인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자 동시에 왕과 총신 모두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운명의 짐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 왕의 총애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유물로만 여겨질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한 시대의 특수한 풍경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이와 유사한 긴장은 시대를 달리하며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식적인 시스템과 절차보다는 리더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특정 측근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때 조직 전체에 불신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총신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 관계가 우선시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리는 역사 속 깊은 통찰을 통해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왕의 총애는 찬란한 영광의 다른 이름인 동시에 인간의 깊은 욕망과 권력의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안정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모두 성찰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 개인의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 권력이 때로는 얼마나 휘청거릴 수 있었는지 그 비극적인 파국까지 깊이 살펴보았는데 다음번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력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국가를 굳건히 지탱하려 했던 또 다른 시대의 이야기는 과연 어떠했을지 함께 탐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왕의 총애가 빚어낸 영광의 순간들과 그 이면에 드리워진 비극적인 그림자들을 함께 살펴보며 깊은 통찰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더불어 왕의 절대적인 신뢰가 어떻게 한 시대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찬란한 빛과 예측 불가능한 어둠의 양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값진 여정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오래된 옛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의 본질과 인간의 복잡다단한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통찰의 순간들이었죠. 우리는 이를 통해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와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러한 왕의 총애가 비단 아득한 과거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리더의 특별한 개인적 신뢰나 특정 인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규정이나 합리적인 절차보다는 리더의 직관적인 판단이나 가까운 측근의 한마디가 조직의 핵심 방향을 좌우하고 심지어는 누군가의 승진이나 좌천,
나아가 한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될 때 조직의 본질적인 효율성과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공정성은 때로는 심각하게 흔들리게 마련.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과거 왕조 시대의 총신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대 사회의 리더십과 조직 운영 방식에 깊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시스템과 원칙이라는 견고한 토대가 아닌 오로지 개인적인 관계와 감정적인 신뢰에만 과도하게 기대는 권력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얼마나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대감이 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공적인 시스템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폐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결국 왕의 총애는 눈부신 성공과 출세의 상징인 동시에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권력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양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한 인물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왕의 마음, 그리고 그 왕의 마음에 기대어 한순간에 비상하고 또 한순간에 몰락했던 한 개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토대 위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됩니다. 개인의 강력한 신뢰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와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과 비극을 동시에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마음 하나에 기대어 세상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그 총애는 분명 눈부셨지만 그만큼 위태로웠고 누구보다 가까이 있던 이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역사에서 지워지곤 했습니다. 어쩌면 권력의 가장 무거운 짐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이들이 짊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용히 마음에 남아 권력과 신뢰, 그리고 인간의 선택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밤에도 또 다른 역사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